자, 이제 수열을 심화해서 풀겠습니다. 수열은 다 배우셨고, 저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분석적 이해라는 주제로 9가지를 제시를 드리는데, 중간중간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왔기 때문에 막 되게 어려우시진 않을 텐데,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공부를 좀 해보십시오. 첫 번째로 등차 수열을 말씀드리는 건 A, N, D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등차든 등비든 구성 요소가 A, N, D, A, N, R이므로 결국 미지수 몇 개짜리? 3개짜리고요. 식 몇 개짜리? 3개짜리 식이 된다라고 했고요. N이 보통 주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보통 미지수 2개, 식 2개짜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6년 10월 나형 27번 요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바는 결국 지금 N은 다 주어졌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미지수 몇 개가 된 거예요? 등차 하나 등비 나오니까 미지수 4개가 되겠죠. 수열이 2개잖아. 알겠습니까? 그렇죠. A, N, D인데 뭘 알려줬어? N을 다 알려줬고 A, N, R인데 두 번째 A죠. 그쵸? 그쵸? A2, N, R인데 알았어. 천천히 A1과 N과 R이 있는데 D가 있고요. 맞습니까? 자, A2와 N과 R이 있는데 N은 다 알려준 상태니까 미지수 몇 개가 돼? 4개가 되고요. 식이 너는 4개 있기 때문에 뭐 하시면 돼? 그냥 연산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볼 때 맨 처음 시각은 이것이어야 해요. 자, 그러면은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 A 더하기 A 플러스 7B가 8인. 저는 언제는 이렇게 쓰고 언제 이렇게 쓰지 말라면서요. 그런 적 한 번도 없고요. 내가 지금 방금 뭐라고 정했어요? 너를 연산의 문제니까. 나는 A와 D만 알아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내려고 쓰는 것 뿐이죠.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식은 뭐라고 쓰면 돼? 2A 플러스 7D는 8이 되고요. 너는 뭐니? AR이고요. 너는 AR의 6승이므로 A제곱 R제곱은 6승이잖아, 마! 7승은요. 자, 얼마가, 옆에서 다시 쓸게. 2A 플러스, 왜냐면 자리가 좀 필요해서 8이고요. 자, A2, R7은 얼마가 돼요? 12. 근데 요거도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미안한데 내가 이거 밑으로 쓰지 않나? 너희들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연립이니까 옆으로 써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치? 자, 그 다음에 A4, B4는요. A 플러스 3D는 미안해. 요 A랑 요 A 다른 거였지? 2라고 쓸까? 너 B라고 쓰자. 너 A라고 쓰고 너를 B라고 쓰자. 그치? 자, 그러면 B제곱이죠. 자, A 플러스 3D는 뭐야? B 아래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자, A 플러스 몇 D? 4D는 맞니? 자, B 아래 4승이 돼요. 자, 이게 계산 문제라고 하면 결국 계산을 어떻게 하시면 돼? 빨리 푸는 사람이 이기겠습니다. 그렇죠? 자, 세로로 썼을 때의 장점이 있는데요. 가로로 쓰면 여러분들이 못 풀 수도 있고요. 세로로 쓰면 풀 가능성이 높아져요. 문제는. 자, 보이는 거 있어요? 이 단계에서 보이셨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캐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단계에서 못 보고 여기서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습관이 너를 좋은 길로 이끌 거라고 했습니다. 자, 보이는 거 없나요? 곱하면 뭐가 돼요? 끝났네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유 없이 너희들한테 뭘 세로로 써라, 옆으로 쓰지 마라, 뭐 여기다 써라 라고 한 적이 없다고. 나는 입증되지 않은 거는 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야. 야, 이렇게 쓰면 확실히 장점이 있지 않냐?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계산 꼬이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 미지수가 많아졌잖아. 근데 내 식이 4개잖아. 풀 수는 있잖아. 논리상 풀어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니들이 한번 이거 그냥 지금 아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런 상황 만나서 계산해봐. 계산이 꼬인다고 느낄 거야. 뭐 뭐랑 정리하고 뭐 이거 쓸데없이 나누고 있으니까 야 비만 남았다 싶어. 이게 나누기로 나와. 그럼 계산이 개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뭐야? 2A 플러스 7되고 니가 A 플러스 7D야. 그 다음에 B제곱 R제곱이니까 너 2개 뭐 한 거야? 곱한 거네. 뭔지 이해돼? 그럼 2개 곱하니까 뭐야? 너 2개 곱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 플러스 뭐야? 7 되니까 됐네. 이거 뭐가 넘기면 끝이네. 그냥 하나 딱 구하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알겠어요. 알겠죠? 잘 써요. 다음. 여기서 먼저 보였던 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봤어야 돼. 얘들아 봤어야 돼. 너희들 내가 또 가서 쉬는 시간 뭐 하겠니? 내가 뭐 하는 게 뭐 있겠니? 그치? 뭐 잠깐 뭐 수업일지 쓰고 뭐 일하다가 뭐야. 잠깐 보는 거지 이제 뭐. 부계제 줬으니까 빨리 보는 거야. 역시 어쩔 수 없어. 역시 어쩔 수 없어. 보이는 거 없어?
그냥 이걸로도 볼 수 있어. 근데 알아야 돼. B, B7을 곱했다. A를 A8을 곱했다. 뭐 준 거랑 똑같다고? 합의 대칭성 준 거랑 똑같아요. 자, A랑 A7이랑 뭐예요? 같다고요. A3이랑 A6이랑 같고요. A4랑 A5랑 뭐예요? 너 있잖아요. 왜 이거 줬는지 생각하셔야죠. B, B7은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그냥 보이면 기계적으로 하지 마봐. 등차지. 이거 깨매면 이렇게 매면 등차지, 합하지. 가운데가 얼마야? 더해서 나누기 2. 그거 4.5잖아, 그치? 9라고 생각하는 거야, 총합이. 총합이 9가 되면, 항번호가 총합이 9가 되면 뭐가 돼? 다 대칭이야. 뭐냐면 1항하고 8항, 2항하고 몇 항이야? 7항. 다 가운데 같은 3항하고 얼마? 6항. 4항하고 5항이 같은 거야. 27은 또 뭐야? 아하! 27이니까 얼마야? 항번호가 9잖아. 가운데가 4, 5. 너도 얘랑 곱하면 얘랑 같겠구나라고 볼 수 있다고. 더해서 나누기 가운데. 그게 진짜로 상시적으로 보이면 이 문제도 그냥 준 게 아니라 다 자식들 깔고 줬다는 생각을 나올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발견하셔도 같고요. 오케이. 근데 이 단계에서 발견하시면 더 땡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은요. 다음은 등차의 선형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거기 좀 써 있는 내용도 다시 읽어보시면서 뭐냐면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몇 차 수열? 1차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가 뭐예요? dn 플러스. 그쵸? 그래서 뭐 1 넣어갖고 뭐 날려갖고 뭐 이렇게 하라는 말도 있는데 뭐 난 이거 좀 안 좋아해. 뭐 이거 맞지? 1 넣으면은 D 나오는데 D 날리니까 A1만 남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냥 별로 좋아하진 않고 어쨌든 dn 플러스 뭐 P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뭐가 돼?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 되고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한다면 그래프상으로 뭐가 돼요? 직선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어떤 특징이 있더라? 선형적 특징이 있다. 라인, 리니어하다라는 거예요. 직선의 형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건 이미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써 있죠. 등차수열의 항해 부호는 뭐야? 한 번만 변화해요. 그렇죠. 이것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0이 여기 있다고 치면 첫 번째 항부터 사실 출발인데 첫 번째 항부터 출발하셨을 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양수면 어떻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0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첫 번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면 뭐가 돼요? 내려감으로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미안합니다. 0이 되는 게 아니라 뭐야?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바뀌는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0은 안 될 수도 있지. 0은 점프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5하고 2하고 마이너스 이런 건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마이너스. 여기서 한번 바뀌는 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밑에 반면 등비수열은 부호가 일정하거나 매 항마다 변해요. 2개밖에 없어요. 2개 항마다 1개 변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일정하거나 플러스를 일정하거나 아니면 뭐야? 풀마로 계속 부호가 계속 바뀌거나 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등차수열에서 어떤 K번째 항이 0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K번째 항이 0이 된다 그러면 A가 양수면 생각해보자. 공차가 뭐여야 돼? 음수가 떠야 돼. 그래프로 생각하자고. A가 양수면 첫 항이야. A가 양수면 공차가 뭐여야 돼? 음수가 되어야 하고요. 첫 항이 음수면 공차는 뭐여야 돼요? 양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이 아예 머릿속에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서 생각하시면 그냥 이게 너무 단순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프로 이해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항을 가정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쵸? A7.5 같은 거. 자, 그래서 시각화는 1차 함수 직선 그래프와 수직선 위에 일정한 점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41번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더해서 나누기 2하니까 A7은 0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에 얘들아,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맞니? 자, 그 다음에 A6이 어디 있어? 여기 있고 A7은 어디 있어? 여기 있으면 A8 미안해. 두 개의 길이는 완전히 같은 이 그래프를 생각해요. 알겠습니까? 이 그래프를 생각하고 여러분도 이 그래프를 그리시면서 아, 너는 무조건 얼마야? A7이 0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냥 아, 미안해. 나는 이게
당연하게 중앙적 사고로 보이는 것도 괜찮은데 더해서 나누기 2에서 HD 0이요라고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더 선호되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네가 2H라고 보이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알겠어? 둘 다 봐야 정확히 보면 둘 다 봐야 되고 오히려 애들은 이거는 좀 보는데 오히려 이걸 못 볼 때가 좀 있는 것 같아. 알겠습니까? 뭐 이러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나 진짜 변수를 되게 많이 줄 수 있어. 뭐냐면 A6과 A8이 만약에 더해서 0보다 큰데 곱했더니 0보다 뭐 작다 이런 식으로 준다면 이런 느낌인 거야. 봐봐. A6과 A8에서 부호가 바뀌었는데 맞습니까? A6이 여기 있다고 치면 A8이 더해서 클려면 뭐 해야 돼요? 더?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뭔지 알겠으면 등간격이라고 치시면 A7은 어디쯤 있겠어? 이쯤 있겠으니까 A7도 양수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되게 자유자재로 상황을 풀 수 있어지니까 너희들이 이 상황을 좀 생각하고 그림으로 생각해놔라.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다음. 그러면 A6과 A7 더하기 3이니까 A6은 음수였지 않나? 그 A7은 뭐였고? 0이었으므로. 그쵸? A6은 무조건 뭐가 되라?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2의 값은 A6으로부터 자, H7이 0이었잖아. 마이너스 3이니까 공차가 얼마야? 3인 상황이야. 알겠어? 왔다 갔다 하면 돼. 그냥 마이너스 3 헷갈리면 필요 없어. 0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그치? 여기서 몇 칸 더 가면 되는 거야? A2는 한 4칸만 더 가시면 되므로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5가 되겠다라고 푸시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일반항을 항상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A 플러스 N-1T는 써본 적도 없고요. 오케이? 너희들은 그림 가지고 상황 가지고만 풀 수 있어야 돼. 아시겠어? 오케이. 또 해볼까요? 우리 또 즐거운 암산놀이 해볼까요? 싫어요? 자, 이것도 별로 생각하시면 안 돼. 자,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이고 A가 20이야. 얘들아, 여기 있는 문구 다 분석할 줄 알아야 돼. A가 20이야. A와 H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한다면 숫자가 같다라는 거는 도저히 존재할 수가 없거든. 아예 부호가 같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 그 지금 공차가 뭐겠어? 음수일 수밖에 없어. 그것도 이해돼? 공차가 양수면 증가만 할 것이고 맞잖아. 공차가 0이라는 상황 말도 안 되잖아. 결국 왜냐면 얘는 뭐니까 직선이기 때문에 A와 H이 같다라는 건 무슨 상황을 의미하는 거야? A20이 같다는 건 당연히 이런 상황을 의미했던 거야. A20 양수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된 거야? 계속 내려오고 있던 상황을 절대값이 있으니까 뭐 했다는 거야? 꺾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뭔지 알겠? 내가 그린 건 뭐야? AN을 그냥 그린 거야. 1차 직선이라고. 이거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치? 아니 다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 내려가다가 같을 수 있으면은 마이너스로 그치? 나는 이런 생각도 해야 돼. 이거 바운딩도 있는데 어떤 상황을 꺾은 거냐면 맞아 이런 상황 꺾은 거야. 그냥 내려가는 거. 맞잖아. 그럼 당연히 뭐라고? 너랑 뭐하고? 너랑 같은 상황인 거니까 몇 항이 0이야? 더해서 나누기 2니까 7.5항이 얘들아 0이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보자마자 나는 V자 생각하시고 아니면 내려가서 뭐 해도 되고 7.5항이 0이야? 오케이? 천천히 구구다니까 구구다 잘 따라와. 7.5항이 0인데 2야? 몇 항이야? 그럼 5.5항 차이 나지? 22가 나. 그럼 얼마야? 4지. 4, 5, 20이니까. 이해돼? 알았어. 써줄게. 7.5항이 얼마야? 0이라고. 이거 쓰면 돼. 그럼 2항이 22니까 몇 항을 뛰어간 거야? 5.5항을 뛰어갈 동안 얼마가 변한 거야? 22가 변한 거야. 본 나중에 생각해도 돼. 부호 때문에 헷갈리면 본 나중에 생각해도 돼. 내려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하나당 얼마씩이야? 4씩인 거네. 그럼 마이너스 4씩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 아닐까? 맞니? 됐어. 그럼 끝났네. 몇 개 항을 더 뛰어가면 돼? 13개 항을 뛰어가면 되므로 마이너스 52. 13 곱하기 4가 놀랍게도 50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52항을 내려가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30이지. 항이 아니라 51을 내려가면 되니까. 이렇게 푼 거야. 뭔지 이해돼? A 플러스 N-를 쓴 적이 없다고. 그건 진짜 안 쓴다고 알겠어? 그냥 1차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어떻게 쓴다고? 그냥 항의 상황만 보고 풀어내야 돼요. 어떤 조건을요. 그냥 너희들이 1차 직선이라는 생각을 계속 꾸려봐야 돼. 알겠어? 아시겠죠? 힘내봐요. 안 되는 거 알아요. 안 되는 거 알아요. 계속 풀고 그래야 이게 자기께 돼요. 체화라는 거는 반복으로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니까 떠듬떠듬 잘하시면 좋겠어 얘들아.
자, 등차 수열 합 분석이고 등차 수열의 합은 뭐 저는 이제 수업 때 했던 거니까 사실은 요게 기본 구조인 거고 이게 나온 거 자체는 그냥 우리 가우스가 1부터 10까지 더한 거야 라고 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얘를 중심으로 보고 이렇게 계산할 거야 라고 하면 평균이 n개 있어 라는 거고 사실 평균이 n개니까 내가 가운데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평균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런데 평균은 다 더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내가 잃은 값하고 이쪽에서 얻어낸 값이 뭐가 되겠어요? 똑같아야 되겠죠. 즉 요만큼이 잘라서 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분의 합을 다 더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다 더하면 0이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편차의 총합이 0이다. 라는 걸로 나중에 이제 통계 때 나오는데 여하간 이건 평균이 n개라고 해석하는 거고 보통 우리가 그 등차를 그냥 계산할 때는 얘를 쓰는데 근데 사실 이제 요거를 잘 잊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 a 플러스 l이 몇 개 있다? 2분의 n개. 설명할 땐 얘가 좋죠. 그렇죠? 처음과 끝을 다 더하면 뭐가 된다고 얘가? 일정한 것이고 일정한 것이 뭐야? n개 있는데 이로 나눈 건 세트가 그렇죠? 2분의 n 세트가 나온다.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좀 똑같은 수식이잖아요. 사실 똑같은 수식을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뭘로 볼 거냐의 문제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선생님들 테스트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하고 있으면 점수를 좀 많이 깎습니다. 왜냐하면 등차 수열은 핵심도 모른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처음 4개의 합이 얼마예요? 26이다. 얘를 이렇게 쓰고 있을 이유가 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했지만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건 얘를 이렇게 번역한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A 플러스 뭐 이거 4A 플러스 6D로 쓰면 옳습니까? 모르겠다고. 일단 문제의 구조부터 파악하시라. 알겠습니까? 처음 항의 4개의 합이 얼마야? 다 더하니까 26이라는 거구나. 그 다음에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 항 몇 개야? 4개의 합은 또 얼마야? 자, 134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n개까지 마지막 항을 n개라고 둘게요. 여기가 n번째라고 두시면 다 더하셨더니 얼마가 된다는 거야? 260이라는 거구나. 이런 거고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얘랑 얘를 더합시다. 이렇게 더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면 얼마가 돼요? 160이 돼요. 그게 무슨 의미죠? 얘랑 얘랑 더한 것도 얘랑 얘랑 더한 것도 얘랑 얘랑 더한 것도 얘랑 얘랑 더한 것도 다 어때요? 일정하죠. 뭔지 알겠습니까? 얘가 다 더한 게 얼마야? 일정하다라고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총 몇 세트가 나온 거죠? 4세트가 나온 거죠. 그렇죠? 한 세트 만들 때 얼마씩이야? 40씩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잘 안 되는데요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갈라서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열했죠? 이렇게 나열했잖아요. 그렇죠? 수직선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정한 간격의 점이라고 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가운데는 얼마예요? 평균의 n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더해도 160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8개로 나누시면 뭐가 돼요? 평균이 나오겠네요. 뭔지 모르겠어요? 너랑 더하셨다고요. 싹 다 더해서 나누기 2하시면 어디가 나와요? 가운데 점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평균이 얼마라는 거예요? 20이라는 거고. 그렇죠? n항까지 등차 수열의 합이네요. 평균이 몇 개 있어요? n개 있네요. 나 계산 잘못했네요. 몇 개 있어야 돼? 13개 있으면 끝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13이죠.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수식화 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 준거 자체가 에이씨 쓰라는 게 너무 분명해 보이지. 그치? 어딜 구하면 돼? 가운데 찾으면 되겠다. 형들 맨날 뭐라 그래요? 다 더해서 n개로 나눈 거예요. 맞습니다. 다 더해서 뭐 하시면 돼? n개로 나눈 거예요. 평균은 또 뭐라고 하죠? 위치상 가운데요. 가운데 찾으시려고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얘들아? 좋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자꾸 계산으로 끌어가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전체적 상황을 생각하시려고 하시라. 알겠습니까? 복습을 잘 해보십시오. 6, 4, 24, 모르겠다. 그냥 할게요. 오케이. 자, 똑같은 얘기죠. 등차 수열이 있고요. 앞에 3개를 더했더니 159라는 거죠. 그렇죠. 요거에서 그냥 야 A2가 얼마니? 3으로 나누면 되지 않냐? 53이요 라고 구하시는 건
별로 이유는 없는 거야. 그냥 한 거야. 그치? 근데 너희들 왜 풀이를 보자고 하냐면 풀이 보면 그냥 써놔. A2를 왜 구했니? 몰라. 그냥 아는 걸 쓴 거야. 그치? 너희들의 시험이나 이런 거 가만 보면 갑자기 자꾸 지식경진 되어야 돼. 아는 걸 막 써. 쓰지 말아야 돼. 진짜 쓰지 말아야 돼. 나는 오로지 이게 내가 계속 입만만 하면 실전 달고 다니는 게 그런 거야. 진짜 배 틀려야 되고 생각해 보라니까. 이 문제 틀리면 저거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해 봐. 나는 그렇게 공부했어 3학년 때. 어쨌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전에서 이게 왜 위험한지 알아? 저거 써놓잖아? 그러면 A2만 계속 찾게 돼. A2를 계속 찾게 된다고. 저게 머릿속에 이렇게 놓고 있는단 말이야. 그치? 근데 예를 들면 바둑을 두든 오목을 두든 내가 뭔가 결정이 안 된 상태면 뭐 하겠냐? 가능한 가능성들을 이렇게 탐색할 거 아니야. 저건 탐색이 아니야. 탐색이 아니지. 저건 뭐야? 쓰는 순간 포인트를 찍고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해돼? 그러니까 저 정도는 그냥 보여야 한다라고 내가 자꾸 당위로 주장하는 게 보여야 돼. 뭐 가운데를 준 걸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치? 내 말 알겠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은 기본기가 쓱 올라와야 된다는 게 저거는 A2를 알 수도 있고 알 필요가 있는 게 아니지만 알 수 있다는 사실은 필요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야? 느낌이 어떤 거야? 이렇게 있고 M만까지 더할 거니까. 그치? 또 뭐야? 이렇게 있는 거야. 똑같은 문제야. 알겠니? 자, 이거 더하시면 얼마야? 159고 이거 더하시면 얼마야? 96이니까 역시 못 찾고 싶니? 가운데 찾으면 되지. 왜? 평균이 N개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니까. 알겠습니까? 가운데를 찾으시면 얼마야? 짜증나. 159에다 96 더하면 얼마가 되냐? 255 아니냐? 나 아까 계산하다 답이 안 나왔는데. 그쵸? 맞나? 맞네. 그치? 그러다 나누기 얼마 하시면 돼? 6개 때리시면 되잖아. 그치? 그럼 가운데가 나올 거고요. 64, 24에다가 15니까 선생님 안 나오는데요. 나왔어. 조용히 42.5가 나오네요. 그쵸? 이해됩니까? 42.5라고 했는데 그럼 몇 개라는 거야 얘가? 몇 개 더하면 돼? 평균이 N개 있으니까. 그쵸? 몇 개야? 10개를 더하셨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문제 10이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A 11의 값을 구하시라 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맞아. 여기서 쓱 세워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A1, A2, A3이고 너 얼마 했어? A8, A9, A10 아니니? 이 다음 거 찾아야 되니까 이 다음 거는 요거 계산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영리하게 보면 제일 빠르겠네. 그치? A2가 아까 얼마였어? 53이었고 맞습니까? 이게 얼마야? A9잖아. A9 얼마? 아이고가 32가 되겠네. 그쵸? 자, 그럼 몇 개항 떴니? 7개항 뛴 거 아니냐? 2부터 9까지 7개항 뛸 때 얼마가 바뀌었니? 21이 바뀌었네. 그치? 알겠어? 그럼 3씩 내려온 거니까 너는 여기서 뭐 하면 돼? 3으로 2번 내려가시면 되겠죠? 얼마야? 26이 답이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두 개 더해지면 쓱 자연스럽게 얼마가 보여야 돼? 가운데가 보여야 되는 거지. 그치? 가운데 어디야? 더해서 나누기 2야. 그냥 알겠어? 그럼 얘가 얼마를 뜻해? 2A9가 되는 거지. 알겠어? 그냥 이렇게 바로 보여라. 2A9랑 3A9랑 같다니까 A9가 얼마라는 얘기야, 얘들아? 0이라는 뜻이겠죠. 넘어가면 되잖아. 그치? A9는 0이다. 알겠습니까? 자, A9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됐더니 이제 2분의 9래요. 자, 이게 제가 아마 풀이를 3가지 정도로 보통 해설을 하는데, 오케이? 자, 보통 3가지로 해설하는데 그냥 제일 간단한 설명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계산할 필요 없어. 내가 진짜 손도 안 쓰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1번, 제가 풀이를 그 책에다가 1번, 2번을 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1, 2번 다 하실 줄 알아야 돼요. 3, 4번도 있는데 3, 4번은 풀이가 9이니까 안 한 거지. 자, A구가 0이라는 걸 발견했고 너희들은 이게 보이면 동시에 보여야 돼. 뭐라고 보여야 될까요? 이렇게 안 보이시면 존나 크게 적으셔야 돼요. 뭐라고 보여야 돼? 18 곱하기 A의 9.5요 라고 보이셔야 돼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A1부터 A18항까지 등차 수열을 다 더했으니 당연히 뭐야? 평균이 N이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평균을 1 더하기 18 나누기 2죠.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 이게 기계적으로 안 되면 현재가 100% 못 봐요. 알겠어요? 1부터 18까지 더하기해서 나누기 9.5니까 A 9.5가 몇 개 항 있는 거예요? 18개 항을 다 더한 것이 이 식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 그게 얼마야? 2분의 9가 되니까. 그치? 옆에서 18분의 1을 넘어오시니까. 자, A의 9.5가 얼마란 얘기니? 4분의 1한 거네. 끝났네요. A9가 0이죠. 빨리빨리 적어. 빨리 대충 적은다. A9가 0이야. A9.5가 4분의 1이네. 자, 공차가 얼마니? 2분의 1인 거죠. 반항 떴을 때 그치? 4분의 1 나왔잖니. 그치?
공차가 2분의 1이지 13까지 몇 번 뛰면 되는 거야 구해서 4번 뛰시면 되니까 답은 얼마야? 2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더해서 나누기 하시고요. 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것도 뭐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A9가 0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항상 드는 생각은 등차 수열이거든요. 등차 수열의 9번째 항이 얼마가 돼요?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얘들아 A1부터 맞죠? 자, 여기가 가운데지. 그치? 자, 그럼 여기다 얼마를 세팅하면 돼? 더해서 나누기 2잖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뭔지 알겠어? 더해서 나누기 하면 얘 안 나와?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세팅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야. 나한테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 그럼 대단해요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그냥 이게 원리잖아. 그치? 이게 얼마라는 거야? 이게 2분의 9고 여기 가운데 A9항에 가운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아니야? A9가 얼마였다는 거야? 0이었다는 거 아니냐? 야, 등차 수열이 0이라고 한다면 이 얘기는 뭐야? 이런 것도 이해가 되냐 혹시? 등차 수열의 어떤 항이 0이야. 그러면은 얘들아 이렇게 나와도 알 수 있겠어? 초항은 뭐야? 음수고 공차는 양수여야만 하거나 왜죠? 복습하셨어야 돼. 그치? 초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로 통과시켰거나 아니면 내려갔거나 설마 0000은 아닐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네. 그런 게 나와서 뭐 내가 그런 조짐이 보였는데 뭐 초항이 0이 아니다 뭐 이런 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노리고 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그치? 어떻게든 다리를 걸라 그러면 우린 걸려 넘어질 수 있어. 그치? 나만 걸려 넘어진 게 아니면 돼. 그렇잖아. 모두가 걸려 넘어지면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안 걸린 놈만 좀 잘 본 거고 나머지는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건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들아 느낌이 오냐? 이 말이 무슨 말이 느낌이야? 이거 혹시 A18이 2분의 9인 거 알겠어? 바로 그랬으면 좋겠어. 왜냐면 봐봐. 어쨌든 간에 내려가든 올라가든 한다는 거거든. 이렇게 해서 통과하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나는 이걸 좋아해. 얘와 얘가 뭐가 되겠어? 당연히 대칭이 되겠지. 맞지? 자, 우리 미적이란다. 수투하신 분들은 이제 뭐 하면 돼? 수열의 합 아니냐? 수열의 합이니까 잘 몰라도 A8까지 더한 게 어디야? 이 넓이입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거야. 선생님 연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뭘 더하는 거냐면 너죠. 쫙 더하시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갖고 있는 값과 이거 갖고 있는 값 두 개 어떻겠어요? 같은데 부호만 서로 다른 상황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A1부터 A17항까지 총합이 얼마야? 0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제 A17부터 A17까지 총합이 얼마야? 0이야. 뭔지 알겠어? 그러면 얘만 남겠네. A18항이 얼마야? 아, 2분의 9겠구나. 그럼 A9가 0이었고 A18항이 얼마야? 2분의 9였으니까 아 9칸 뛸 때 2분의 9가 됐으니 한 칸당 얼마야? 2분의 1씩 증가하겠구나 라고 찾을 수 있다고. 나는 두 개 다 봤으면 좋겠어. 뭔지 알겠어? 자, 다음이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주제고요. 등차 수열의 합 분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풀 1, 2번 다 풀어보시고 뭐 아시겠지만 제 책에는 풀 1, 2번이 다 있기 때문에 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 해설지를 꼭 펴세요. 알겠어요? 제 해설지는 당연히 제 강의를 기반으로 썼기 때문에 다른 책의 해설지는 몰라도 제 거는 제 설명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 알겠니? 기억 안 나면 좀 보고 해결해라. 자, 뭐냐면은 등차 수열의 합 분석. SA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2분의 D에 N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죠. 왜냐면 SA는 2분의 N에 2A 플러스 이거 다 했던 얘기야. D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치? 얘를 가지고 내가 전개를 한다 그러면 2분의 안 해오고 있는데 D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DN 플러스 2AN이니까 플러스 2A 마이너스 D에 뭐 N이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D에다가 미안해. 요거를 요렇게 보는 게 1번이고요. 1번. 요거는 2번이에요. 2분의 n에 dn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보시는 게 2번이 돼요. 그렇죠? 자,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1번에 관한 주제인데 1번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 뭐야? S, N은 몇 차가 될 수밖에 없어요? N에 관한 2차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SN은 뭐야? SN은 몇 차 함수? 자, 2차다. SN이 2차가 되면 당연히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AN은 몇 차가 돼요? 1차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이 2차로 주어지면 그 수열은 무조건 뭐가 나온다? 등차 수열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합으로부터 우리가 일반항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 얘가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했던 거고, 자, 합으로부터 일반항을 끌어낼 때, 그렇죠? 지난번에 했던 거죠. 뭐 하시라? 미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2분의 dn 제곱이니까 이거 보시고 뭐야? 2차항의 개수를 2배 하시면 뭐가 튀어나와? D가 튀어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첫 항을 맞추셔야 한다라는 게 있고요. 오케이? 첫 항 맞출 때 상수항은 없이 맞추시는 거예요. 왜냐면 상수항이 있든 없든 간에 사실은 상관이 없던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 SN의 첫 항부터 수열들을 반드시 따지시라고 했고요. 그렇죠? 뭐야? 첫 항은 첫 항까지 합이다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뭘로 검증한다? S0으로 검증할 수 있으므로. 오케이? 이거는 등차 등비 다 해당하니까 S0으로 검증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아니 SN-1인데 사실은 여기다 1 넣은 거예요. S0은 A1인데 얘가 0이었다면 첫 항은 첫 항까지 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아니 근데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뭐 외우시면 되고 뭐야 상수항이 기본적으로 없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죠. 요거 보면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넌 뭘 노리고 나올 거야? 너를 노리고 나올 거니까 당연히 조심하시라 라고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SN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오케이? 자, AN을 바로 떼어내시면 2N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자, 첫째 항이 얼마야? 1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오죠. 그쵸? 이거 없이 하시라고 했어요. 이게 없어야 된다. 제가 아까 한 얘기예요. 잘 적어놔요. 괜히 이렇게 쓰다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면 아예 그 상위권 아이들도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면요. 상수항 달리면 쓰지 말 것이라고도 해요. 어떤 애들은. 근데 왜 이렇게 생각하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뭐 명확히 알아야 돼요. 얘든 간에 일반항은 똑같이 나와요? 다르게 나와요? 똑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뭐만 다를 뿐이에요. 첫 항부터 수열만 다를 뿐이라고 했고 제가 촬영한 거 어제 다 잘라서 올렸는데 제가 분명히 나열하면서 빼는 방식까지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빼보라는 거예요. 첫 항이 일반항이 완전히 똑같이 나온다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일반항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첫 1름 얼마가 나와? 4가 나오는 거니까 넌 얼마야? 2n 플러스 2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첫 항은 얼마가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첫 항은 5가 될 거야 라고 하시면 되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너는 5고요. 여기다 6 집어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것만 빨리 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여기다 6 집어넣고 그치? S6에서 뭐 하면 돼? S5면 바로 빼면 되죠. 알겠습니까? 계산은 너희들이 하시면 되니까 나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무조건 구해야 된다는 건 아니야. 자꾸 그 시간 낭비야. 그것도 약간의 시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뭐 그래도 그치. 근데 우리가 얘를 빨리 뽑아낼 수 있으면 S6 빼기 S5보다 얘가 더 빠를 수도 있어. 그건 너희들이 이제 연습해보고 취향껏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이것도 한번 이제 풀어드렸죠? 다시 보시면 이것도 좀 다시 보시면 여기가 몇 차야? 예, 2차야. 여기가 1차나 여기가 상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문제 구조에 따라서 여기가 1차나 여기가 상수 또는 3차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등차가 아니다 생각하시고 알겠습니까? 다른 성질로 풀어가셔야지 이거 어줍지 않게 다른 걸 시도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요 항을 꺼낸다는 느낌으로 푸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해돼? 요거 자체가 그냥 일반항인 거잖아. 요 항을 꺼낸다라고 생각하시고 4n-3분의 an은 그치? 자, 뭐야? 4n으로 시작하겠죠? 그쵸? 4n에다가 자, 1 넣으면 얼마가 나오는데? 1 넣으면 9가 나오니까 4n 플러스 5가 될 거고 자, 0 넣으면요? 0이므로 너는 뭐야? 그냥 0이니까 뭐야? 첫 항부터 수열이니까 모르겠죠? 알겠죠? 자, 첫 항부터 수열 아닌 건 100% 나올 거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풀만한 것 중에 첫 항부터 수열이 아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작년 4월인가 5월 모의고사에 나왔고 4월인가 5월인가 헷갈리는 거
작년에 5월에 봤나 4월에 봤나? 작년부터 5월이었나? 작년 4월이었던 것 같아. 작년 4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 문제 프린트해서 꼭 풀어드릴 테니까 오케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알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온다고 했고, 자, 그러면 너는 다시 정리하시면, 자, AN은 뭐야? 4n 플러스 5분의 4n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대입하셔도 되는데 이 구조를 먼저 빨간색으로 푸는 건 해설이니까 한번 풀어줬으니까. 알겠습니까? 해설이니까 이렇게 푸시실 필요는 없는데 너를 잠깐 BN이라고 두자고. 너를 BN이라고 두면 네가 뭐냐는 거야. 네가 뭐냐는 건데, 그치? 그러면 바보같이 BN이 4n-3일 때 4n 플러스 5는 그럼 뭔지 모르니까 뭐라고 두고 이행하고 n 구하고 집어넣고 이러실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자, 4n-3에서 한 번 더 가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4n 플러스 1이 되고요. 왜죠? 더하기 얼마큼 뛰는 거예요? 4씩 뛰는 거죠, 이게. 더하기 또 얼마 뛰시면 돼? 4씩 뛰면 되니까 4n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는 거야? 네가 bn 플러스 얼마가 돼? 2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다다음항에다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오케이? 자, A5 지금 문제 구조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 뿐이야. 알겠니? 자, 무슨 말이야? A5니까 5 집어넣겠지. 그치? 너는 뭐야? B5에다가 B7이었고요. 곱하기. 자, A7은요, B7에 B9죠? B7에 B9고요. 곱하기. A9은요, B9에 B11이죠? B9에다가 B11이니까 약분이니까 너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5 집어넣은 것과 여기다 얼마가 집어넣은 거? 9 집어넣은 거 나오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제 말 이해하시겠죠? 이런 구조라는 거야. 너희들이 이거를 사후적으로 발견할 거냐 사전적으로 발견할 거냐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알겠어요? 네가 몇 항 차이 가나? 두 항 차이 가라고. 네가 두 항씩 건너뛰니까. 이게 또 마찬가지지. 뭐가 나오는 거야? 일종의 마음급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소구 형태로.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당연히 소구 형태로 나오니까 선생님이 얘를 변형하식을 마음먹었으면 뭐 하겠어요? A, 뭐 예를 들면 27의 값은 이런 걸 내실 수 있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뭐라고 하셔야 돼? 맨 위에 거랑 그 다음 맨 밑에 거. 맞잖아. 지금 구조 보니까 맨 위에 거, 맨 밑에 거는 웃기다. 그치? 제일 작은 거랑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여기서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합분석 2차 함수에 관한 거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잘 어려우니 현장에서 잘 못 쓰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에 넣는지 어디에 넣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있는데요. 당연히 꼭 써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항상 이런 질문을 가끔 이제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꼭 가르쳐야 되나? 그럼 이제 애들한테 반문하는 거지. 너의 목표가 한 4등급 정도니? 그럼 안 써도 돼. 4등급은 사실은 그냥 뭐 아무런 실전 개념 같은 거 없어도 돼요. 교과서 열심히 풀고 진짜로 교과서만 무슨 한 10번 정도. 교과 10번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왜냐면 한 번 풀 때 두 번 풀 때가 다르니까. 교과서 10번 정도 풀고 수원수 투학통을 다 10번 정도 풀고 나면 막 수능 기준 4등급 맞을 거예요. 수능 4등급이라는 건요. 그 현역생들이랑 하시면은 2등급 말 3등급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못 본 게 아니에요. 10에서 한 15% 사이고 그걸 하기 위해선 전 범위를 교과서만 10번 풀어도 되겠다. 그건 너의 수학 능력과 상관이 없다. 10번 정도 풀면 된다. 이런 거고. 그래서 근데 그 이상을 가려면요. 글쎄요. 그 이상 한 애들 중에 요거 모르고 시험 본 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만 제가 이제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약간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얘는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수능이 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과정평가원이 한국의 가장 큰 시험에다가 얘를 내놨으니 그렇잖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합시다. 자, 뭐냐면 아까 했던 걸 다시 보자는 거거든요. SN은 2분의 dn에다가 제곱 저거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봤지만 뒤에 게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뭐였냐? 2a 마이너스 dn이었나요? 그렇지? 저도 안 외우고 있다라고 했고요. SN은 2분의 그러면 뭐야? dn으로 2분의 d에다가 n으로 묶으시면 뭐가 돼? 자, 뭔지 모르겠으니 좀 짜치지 않냐? 그렇죠? 짜치니까 넌 어차피 뭐 하겠어? 그냥
n-알파로 답을 풀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가 보여요? n에 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보여요. 얘는 2차 함수적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겠다라는. 요 2차라는 분석 자체는 그 전 거에서 했죠. 합에 대한 분석 1번에서 했던 거고, 합에 대한 2번 분석 2번은 뭐야? 얘 2차 특징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 2차 특징을 좀 이해해 보시면 뭐가 되냐면 어차피 무조건 어디를 지나요?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라는 겁니다. 오케이? 원점을 반드시 지나고요. 자, n이 0일 때인데 n이 0일 때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오케이, n이 0일 때는 존재하지 않아서 어쨌든 이렇게 빵꾸 뚫고 하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나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2차 함수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나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수험상 의미가 있는 건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그건 뭐야? 첫째 항도 양수고 모두 양수겠니? 차도 양수니까. 그러니까 계속 뭐야? 양수로 존나 더해갖고 존나 빨리 커지는 그냥 그렇지 수열을 의미하겠지.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뭐가 의미가 있겠냐면 이것도 의미가 없어.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맞잖아. 이거 n이니까 n은 음수일 때는 불가능하잖아. 숫자가. 알겠어? 이런 건 의미가 없고 뭐가 의미가 있겠어? 자, 당연히 이렇게 생기는 것들과요. 그쵸? 이렇게 생기는 것들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만나진 않아요. 내가 여기가 보여갖고 일로 찍어버렸네. 자, 뭐 했습니까? 숫자가 천천히 어떻게 돼서 첫째 항에서 감소하고. 그쵸? 뭔지 알겠어요? 첫째 항에서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고요. 이 공차는 뭐겠어요? 공차는 양수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함수예요. 이런 함수야. 무슨 말이야? 첫째 항에 마이너스 6을 찍고요. 이거 무슨 함수야? S? N이에요. 그쵸? 두 번째는요? 더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수열이 더 작아지는 게 아니라요. 수열에 뭐가 작아져요? 합이 작아져요. 합이 점점점 계속 어떻게 돼요? 합은 작아져요. 오케이? 작아지는데 계속 작아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다가 뭐 하겠어요? 이제 점점 다시 작아지면 멈추고 조금씩 커지기 시작해서 뭐가 돼요? 양수로 뚫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대강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럼 이건 뭐여야 돼요? D가 뭐라는 거예요? 0보다 작은 걸 미안해요. D가 0보다 작으면 안 되죠. 자, 이 SN은 D가 뭐야? 양수고 A가 뭐야? 0보다 작은 상황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합이? 자, 근데 만약에 좀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희들 수학2에서도 한번 뭐 많이 하셨을 테니까 무한대 가시면 되죠. 자, 이쪽으로 무한대로 계속 가시면 뭐가 되겠어요? 무한대가 나오게. 당연히 공차는 뭐겠어요? 양수여야만 하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죠. 계속 가시면 뭐가 돼? 음수로 계속 되니까 공차는 당연히 뭐겠어? 음수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첫째 항만 찾으시면 되니까 첫째 항이 1이고 첫째 항 S1은 당연히 뭐랑 같아요? A1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첫째 항만 딱 하나 찍어서 찾으시는 거예요. 첫째 항 뭐예요? 양수고요. 공차는 뭐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찾으실 수는 있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뭐가 우월합니까? 당장 니네 학교 부교재 푸는데 이렇게 찾아갖고 그 답을 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우월한데 한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S3이 54고 S12가 0일 때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K항까지 합의 SK가 최대가 된다. 자, 그럴 때 K 플러스 SK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풀이를 3가지를 다 보여드릴 거고요. 오케이? 여러분들은 풀이 3개를 다 할 줄 아시길 바랄게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쓰실 풀이, 아니 여러분들이 좀 썼으면이라도 하는 풀이, 이런 문제를 틀린다라는 것 자체는 상상할 수가 없다고. 미안하지만 아니 내가 이거는 그냥 무슨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상상할 수가 없어. 왜 그렇지? 이 문제 무조건 풀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왜 그렇지? 미지수가 몇 개냐? 2개지. 아니 미지수 3개, 식 3개에 관한 문제라고 했는데 항번호가 주어지니까 미지수가 몇 개야? 내 눈에? 2개 아니야? 식도 몇 개야? 2개 아니야? 그럼 이걸 못 푸는 게 대단한 거 아니야? 열림만 하면 될 거 아니야? 대입만 해서. 이걸 못 푼다는 건 내가 공식도 안 해왔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 그치? 아주 원시적인 풀이. 이걸 또 좀, 사장님 제가 좀 칩니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쓰겠어? 3A 2가
54다라고 쓰겠지. 잘 안 되니? 니들 눈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니들 눈에 S3이라고 보이겠지만 나는 A1 더하기 A 더하기 A3인 거야. 나한테는 S3이라고 쓰고 이거라고 쓰고 이거라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 써주면 왜? 야, 이렇게 써주면 보이고 내가 이해한다니까? 이렇게 써주면 안 보입니다. 맞아, 그걸 극복해야 돼 일단은요. 알겠습니까? 보는 문제가 무지하게 중요하고 야, 그건 대신해 줄 수가 없어. 그건 너희들이 계속 연습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 이게 뭐야? 3A2가 되고 54니까 아 내가 이 정도는 치셔서 3, 8 맞냐? 아 씨발 틀렸네. 10 얼마야? 3, 1은 3면 3, 8이 18이네 그치? A2가 18이니까 A 플러스 D가 얼마야? 아 18이랑 하나 나왔고 그치? 너만 계산하면 되니까 아 넌 어떻게 계산하니? 쌤 모르겠습니다. 2분의 N에 2A 플러스 얼마야? 11D인가요? 얘가 얼마입니까? 빵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거 딱 봐도 누가 빵이야? 네가 빵이지? 그치? 그래서 2A 플러스 11D는 얼마야? 빵이다 해갖고 집어넣으면 당연히 나오겠죠. 그쵸? 당연히 여러분들 해결하시면 좋겠다는 거야. 이런 거를 틀린다라는 건 제 입장에서는 아니 예를 들면 너희들에게 미지수와 식계수에 관한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어. 아 뭘로 풀어야 되지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제가 수열 첫 수업부터 미지수 개수와 식계수 구성은 AND, ANR이다라고 아예 박아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당연히 자신감이 있어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났다 이런 거는 그냥 말이 안 돼. 알겠어? 미지수 개수 식계수 맞으면 그냥 무조건 네가 생각하는 대로 재빨리 달려나가. 알겠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는요. 저에게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에게는 이게 사실 상당히 의미가 커요. 어차피 등차라고 했잖니? 점점 뭐 하겠니? 얘는 딱 봐도 구조가. 이 수열은 점점 뭐 하는 거야? 그렇지 감소하겠지. 점점 감소하다가 어쨌든 간에 얼마야? 어디선가 다 합쳤더니 0이 됐다는 건 제 눈엔 이렇게 보여요. 뭐예요? 너가 얼마예요? 10이라는 거겠죠. 아까도 말했던 거죠. 12항까지 다 더하시면 맞잖아. 수열은 네가 느끼기에 뭐라고 했어? 점점 감소한다고 그랬고 마이너스에서 감소하기 시작하면 의미가 없지 않냐? 양수에서 시작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점점 쭉쭉쭉 떨어져 오고 있던 거고 그걸 쭉 이어서 아까도 말했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얘의 총합이 다 뭐야? 다 합쳤더니 0이 되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정확하게 계속 등차의 선형성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또 하나 푸실 수 있네요. 1항 몇 항? 12항. 몇 항? 6.5항. A의 6.5가 얼마야? 0이에요. A2가 얼마야? 자, 아까 계산 18이요. 끝. 됐습니까? 그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잠깐. 언제 최대가 돼요? K가 얼마가 나와요? 언제 최대가 돼요? 이거 보고 분석해야 돼요. 당연하지. 너희들 앞에서 안 풀었니? 그 기초, 아주 센 기초? 야, 당연히 언제 최대가 되는 거야? A 6.5가 0이면 A 6에서 최대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해되심?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어? 너가 6.5니까 여기 항은 존재하지 않아요? 첫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여섯째 항이겠네요.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하나만 더 던져볼게요. 하나만 더 던져봅시다. 그러면 등차의 선형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뭘 조심하셔야 되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건데 값이 두 번 나와요. SN이란 값이 정확히 합으로 두 번 나와요. 왜죠? 여섯 번째 항이죠? 자, 일곱 번째 항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여섯 번째 항이야. S6과 뭐가 같아요? 여기까지 더한 것과 그쵸? S6 여기까지 더한 거 아니에요? 뭔지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더했잖아. 이게 뭐야? 최? 되잖아. 맞니? 자, 이건 안 같네. 미안해. S5랑 뭐랑 같아요? S7과 같겠죠. 몇 가지 더했어. 그치? 그 다음에 네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네가 뭐 5라고 치자. 그럼 내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5라고 됐으니까 여기까지 더한 거랑 여기까지 더한 게 두 개가 어때?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등차의 합은 몇 개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은 값이 두 개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라 얼마가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두 개가 나오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알고 얘기하는 것과 모르고 우연히 발견하는 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아까 써드렸던 거 똑같아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어디까지 최소야? 너까지가 당연히 최소지. 근데 너까지 더한 것과 너까지 더한 게 어때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그쵸? 당연히 4, 6, 8 점점점 어때요? 같고 대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계속 커지기만 하겠죠. 알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대칭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대칭이 어긋나겠죠. 왜냐면 똑같은 등 간격 아니에요? 근데 7은 여기보다 뭐 해야 돼요? 짧죠.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0이 뚫지 않고 그쵸 가운데가 아닌 이 약간 어긋나서 뚫어버리면 대칭이 안 나올 수는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 상황이 여기서는 좀 덜 보이긴 해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어쨌든 방금요 K가 더하기 SK에서 뭘 찾았어요? 이걸 찾았기 때문에 6항까지 합이 최대란 거 찾았고 그때까지 쭉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음이요. 또 풀이 세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풀이 2개 보여드렸고요. 하나만 더 봅시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쭉 분석하시면서 요건 알겠죠? 너도 알겠죠? 오케이? 2개 주어졌죠? 모두 주어졌어요? 12도 주어졌네. 졸라 고맙게 씨. 맞죠? 오케이? 뭐라고 쓰시냐면 너희들의 취향인데 요렇게 쓰시는 거 추천. 왜냐면 그냥 이게 맞으니까 2분의 dn제곱 어쩌고잖아. 그치? 뒤에 거는 왜? 그냥 뭔지 몰라서 간단하게 쓰려고 이렇게 쓴 거야. 제 의도도 이해하시겠지? 됐어? 얼마니 지금 그래프에 보이면 근이야 근이 0하고 얼마야? 10이야. 됐니? 3 넣으면 얼마 나오니? 54 나오면 되지. 3 넣어. 얼마니? 마이너스 27인가요? D 얼마죠? 끝. 이해하시겠어요? 겁나 빠르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0, 12. 최대값 얼마? 표에서 나를 이해하세요. 6항이 최대예요. 끝. 이렇게 구하시면 아예 아무런 계산이 필요 없어져요. 뭔지 알겠어요?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얘를 2차항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아예. 최대가 어디서 나옵니까를 찾는데도 상당히 유리해요. 요거 요렇게 놓으시는 걸 추천해요. 2분의 1이라고. 내가 해설지에는 옛날에 이렇게 썼거든요. 제가 그냥 이렇게 놔. 미지수 2개, 식 2개에 관한 문제가 돼. 였는데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쓰고 3 넣고 하면 K값 나오잖아. 그거 내가 지금 다시 생각하면 되잖아요. SN이 주어졌으니까 무슨 마이너스 2n 제곱 어쩌고저쩌고 공차는 마이너스 4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렇게 그냥 써. 그럼 아예 공차가 뭘로 보여? 그냥 바로 튀어나와. 알겠습니까? SN 사용법은 조금 더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미안해요. 미안한 게 아니라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풀어드려야 되는 모의고사가 이 정도를 요구하던데요. 시간 내에 풀려면. 원래 모의고사를 가지고 공부한다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라. 제가 요 때문에 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의 합이 나오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고백했지만 저는 이 분차에서 SN 나오잖아요. 무조건 선형으로 바라보는 인간이었어요. 난 이게 싫었어.
아, 이게 알겠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게 항상 제 머릿속에 있는 거야. 항상. 그냥 나는 이거를, 야, 이게 합으로 보이면 어차피 합도 대칭이고 좋은데? 얘가 잘 안 되던데요. 얘가 잘 안 돼서 그랬어요. 얘가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세 개를 확장시켰습니다. 자, 공차가 50이고요. 초항이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주의하셔야 돼. 주의하셔야 돼. 뭐 알겠어. 야, AN 딱 보자마자 야, 마이너스 4N 플러스 54야. 시작하자. 이게 시작이죠. 그치? 이게 시작인 상황에서 n항까지 SN이라고 할 때, SN도 몰라. 구하려면 구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얘가 문제였어요. 이게 뭐예요? SN의 값이 최대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SN의 값이 최대가 아닌 거야. 이게 뭐야? 얘들아, 모르면 뭐 하라고? 대입해서 놔야 돼요. SM. SM 더하기 1, SM 더하기 2, SM 더하기 3, SM 더하기 4야. 얘가 채도록 하는 자연셈이 얼마냐 이거예요. 이 문제 사실 제가 지금 해설해드리기가 좀 아깝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해석해보면 좀 어려워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냥 혼자서도 생각해봐봐. 내가 막 썰을 풀어가는 동안 좀 생각해봐봐. 꽤 어려워 이거 풀려봐. 은근히 헷갈려 이게. 뭐 감으로 풀 수도 있어. 그건 내가 지금 어떻게 봤냐면 맨 처음에 좋아 이렇게 본 거야. 난 언제 습관대로. 그치? 그 다음에 54 나누기 4하니까 얼마냐? 16인가? 아니 15 아니 14 14가 56이잖아. 그치? 그럼 뭐가 돼요 여기가? 13.5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네. 그죠? 13이면은 50이고 그 다음에 그치? 13.5야. 존나 헷갈려. 그때부터 존나 헷갈리기 시작했어. 이거 얼마야? 답. 이걸로도 볼 수는 있어. 이걸로 볼 수 있는데 겁나 헷갈리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해설 1번이 제가 해설 또 2개 써놨거든요. 풀이 2개 써놨는데 꼭 봐라. 풀이 1번은 얘로 이사고로 풀었어요. 이사고로 그대로 풀었고 이사고로 수식으로 확정했으니까 그냥 풀이 1번 풀이를 내가 그냥 0번으로 할게. 풀이 0번, 풀이 1번, 풀이 2번쯤 할게요. 풀이 0번 이걸로 하시면 누가 아무나 하나 찍어봐라. 어차피 되게 헷갈리거든. 어렵다 하면 되게 헷갈려. 찍어봐. 너 얼마나 왔어? 20? 26? 16? AN이랑 헷갈려서 그래요. AN이랑 헷갈려서 그래요. 다른 분. 자, 봐봐요. 이게 합이라 그랬죠. 이 넓이가 합이잖아, 일종의. 이걸 누적하는 게 합이잖아.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1항, 2항이지 사이가 없기 때문에 적분 개념을 쓴다는 것 자체는 무리인데 연속적이지 않으니까 이산적이니까 연속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직관으로 이해하는 거니까 2항, 3항, 4항 점점 어때? 점점 어떠니? 합이 점점 어떠니? 합이 이 관점을 극복해. 합이 점점 커져. 맞잖아. 넓이가 점점 넓어지잖아 사실은. 그렇지? 점점 합이 커져. 이게 뭐야? 합이 5개야. 이 합을, 그러니까 이거 뭐냐? 이 합을 5개를 더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 그 합이 뭐야? 최대야. 그치? 그러면 내가 지금 13.5가 넘어가면서 뭐가 흡수되기 시작해? 음수가 흡수되기 시작하네? 14항부터 뭐가 나와? AN이. 이거 AN이야. 음수가 나오잖아. 그치? 아, 그러면 13, 12, 11, 19겠구나 라고 맨 처음에 쓰시면 탈락. 그냥 탈락이야. 답이 11이야. 맞나? 답이 11이야. 은근히 헷갈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풀이 0번으로 풀어드리면 이런 얘기인데 답이 11이야. 얘들아, 답이 12항이 여기 있어. 잘못 그렸어. 다시! 얘들아, 좀만 집중하세요. 13.5고요. 13항이고요. 12항이고요. 11이에요. 답이 11인 이유를 거꾸로 끼워 맞추는 중이야. 14고요. 너가 15예요. 자, 저 앞에서부터 지금 쫙 더해져서 여기까지 더한 거 첫 번째 하나, 여기까지 더한 거 2개, 여기까지 더한 거 3개, 그쵸? 아, 그건 알 수 있겠어. 그치? S13에서 뭐가 나와?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건 정도는 알 수 있겠어. 맞습니까? 자, S14에서 뭐가 돼요? 이 값과 이 값이 뭐가 돼요? 상쇄가 되죠. 그쵸?
상쇄라는 게 일어나죠.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상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뭐가 똑같아요? 네가 S12와 똑같고 네가 S11과 당연히 똑같은 게 되므로 그러므로 뭐야? S11, S12, S14, S14가 가장 큰 5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왜냐면 중심부로 갈수록 뭐예요? 더해지는 게 많으니까 뭐야? 제일 큰 합이 되겠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여기 있는 거 조금 더 하는 게 여기까지도 할수록 크고 여기까지도 할수록 크고 여기까지도 크잖아. 그치? 그럼 내가 목표하는 바가 뭐야? 최대한 이거를 최대한 많이 흡수할수록 SN이 커지는 거잖아. 결국 11, 12, 13, 14, 15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여기 헷갈려갖고 풀긴 풀었는데 좀 헷갈리네 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 1번으로 넘어가시는 거고 이게 현실적일 수 있어. 자, 다시 AN이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4N 플러스 54가 나왔어요. 자, 그럼 SN이 얼마예요? 뭐 하시면 되는 거야? 얘를 가지고. 얘들아, 뭐 하면 돼? 얘를 가지고 뭐 하면 되겠니? 시그마를 써갖고 계산하시면 되겠지. 맞지? 오케이? 이해돼? 그치? 그 시그마를 쓸 건데 좀만 생각을 달리 해보자. 시그마 쓰면 되잖아. SN 구하려면 시그마 Kn1부터 N까지 마이너스 4K 플러스 54 하면 되잖아. 그치? 야, 근데 좀만 더 똑똑해질 수 있어. AN이 얼마로 시작해? 2N으로 시작한다는 거 안 해. SN이 얼마로 시작하겠니?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 알겠네. 대충 해. 뭐 그러겠지. 내 말 이해하시겠어? 그 다음에 1 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1 넣으면 50 나와야 되잖아. 1 넣으면 50 나오게 하면 되잖아. 얼마야? 이렇게 생겼겠네. 아니 안 되면 야 이거 해. 이거 하면 이거 나와. 근데 뭐 한 거야? 야 이렇게 빨리 할 수도 있냐? 어차피 얘 가지고 얘 알아내는 거 아니야? 에이 이렇게도 빨리 하자 라고 한 것 뿐이야. 어차피 A1은 S1로 갖고 한 거고 내 말 이해하시지? 어차피 이거 알게 됐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했다고 쳐. 이렇게 했다고 쳐. 야야야 이렇게 했다고 치자. 오케이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이 얘기야. 자 SN을 구했어. SN을 구했는데 SN이 지금 몇 개 있니? SN이 5개를 더한 것이 최대잖아. 그치? 그럼 SN이 뭐가 돼? 마이너스 2로 묶으시면은 N제곱 마이너스 26N이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얼마야? 13의 제곱 플러스 나도 몰라 귀찮으니까 빼는 거야. 그치? 자 이건 뭐야? N이 얼마에서 최대야? 13에서 최대지. 13에서 최대니까 13을 중심으로 총 5개지. 13, 12, 14, 11, 15가 될 테니까 얼마부터 얼마까지? 11부터 15까지 더하시면 되니까 M값은 얼마야? 11이야. 그치? 뭔 말인지 이해는 하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쟤를 시각화한 것 뿐이에요. 자 다음 거 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 풀이 마지막 풀이에요. 이게 유리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걸 풀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봐봐.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D에 N에 N-알파가 SN이야. 맞니? 가자. 공차가 얼마래? 써있잖아. 그냥 AN 안 구하고 가는 거야. 공차가 얼마래? 마이너스 4래. 그럼 됐네. 이 얘기잖아. 그치? 이해됐어? 그 다음에 S1이 얼마여야 돼? 50이어야 된다며. 1로.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이쪽에서 얼마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5면 되잖아. N이 얼마겠어? 26이겠네. 맞지? 그럼 무슨 얘기야? 빵꾸 뚫어라. 없는 거니까. 헷갈리지 않게. 여기 얼마야? 됐지? 똑같아. 가운데가 얼마란 얘기야? 13이네. 그러면 값 5개, 그치? 최대값 구하면 되잖아. 하나, 둘, 똑같아, 안 똑같아? 왜냐면 13이 가운데로 만들어졌잖아, 그치? 뭐가 되겠어? 똑같지? 이해돼? 됐네. 11, 12, 14, 10. 뭐가 되면 되겠네. 이해돼요?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게 뭐가 유리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SN 값이 등차합이 같아지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언제 있고 언제 없냐도 발견하실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얘들아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이렇게 나왔다고 쳐. 자,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뭐가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지? 이렇게 생기지? 가운데 얼마야? 12.5항은 사실 존재하지 않지. 12.5라고 하면 그렇네. 너항하고 존재하고 여긴 존재하지 않잖아. 오케이. 그럼 몇 항이야 이게? 12항하고 14항이 같겠네. 이해돼? 그럼 최대값이 몇 군데서 나와? 두 군데서 나오겠지. 왜냐면 12.5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사실. 점만 찍히는 거야. 점만 찍히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여경이 없고 여경이 되는 거지. 왜냐면 네가 11, 네가 12, 네가 13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내 말 이해하시겠어? 아까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사실 선으로 그리지만 사실은 뭐야? 선 안에 점이다라고 생각하라고 했던 거야 계속.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최대값이 되는 항이 여기서 몇 개 나온다고?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몇 개가 나와?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내 말 알겠어? 그러면 너희들이 아는 아주 기초적 주제로도 알 수 있어. 이거 나왔다? 참고로 비슷하게. 최대값이 몇 번째 항에서 나오겠니? 이 차이야. 최대값 몇 번째 항에서 나오겠니? 가운데 얼마야? 12.25지? 그러면 12.25 항이 존재하지 않잖아. 축에서 가장 가까운 게 제일 큰 거 아니야? 12번 여기서 나오겠지? 13번 여기서 나와? 여기서 나와. 맞지? 자, 퀴즈야. 12번 여기서 나오지? 13번 여기서 나오지? 11번은 13번보다 어떨까? 작아야지. 이해돼? 크기가 이렇게 나가지?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거야. 작년 수능 2가 레벨 3가 이 아이디어였어. 축이 안 맞으면 당연히 여기. 그러니까 즉 이 길이와 이 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이 길이와 그치? 12항과 이 길이와 이게 같으니까 얘가 더 멀리 떨어졌으니까 얘가 얘보다 뭐야? 더 작게 나온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고난도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요. 작법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2차항으로 보지 말라고 못하겠어요. 왜냐면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적어도 이렇게 생겨 보이게는 봐야 이게 이 얘기를 지금 나한테 하고 있는 거 정도는 알 거 아니야. 이거 없이 글자만 보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64번에 쭉 써놨어요. 그 밑에 뭐라고 써있죠? n이 알파 값에서 홀수가 되면 축은 자연수가 아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거예요. 좌우대칭이 아니면 어디서 최대가 되는지랑 어디서 최대가 되는지랑 이것도 하나 더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 있고 세 번째로 작은 게 여기서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첫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 세 번째로 작은 값이래. 세 번째 큰 값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냥 여러분이 2차 함수의 대칭성만 생각하시면 잘 아실 수 있는 거야. 근데 요거는 좀 유명해요. 요거는 많이들 알고 있고 그래요. 165번에 보시면 등차 수열의 분석적 이해 여섯 번째로 항번호는 자연수입니다. 되게 뻔한 얘기를 써놨는데 자 거기 써있죠. 미지수 개수와 식기수의 불균형이 나타나면 일반적으로 내가 맨날 하는 말 식을 찾아온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히 너무 잘 안 돼서 또 강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부정방정식의 정수조건, 실수조건을 풀이해라. 세 번째 비율은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을 또 써놨고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A, N, D가 미지수인데 이들 중 수열의 N은 아무 말 안 해도 뭐가 있습니까?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연수 A에 대하여 자연수 D에 대하여 모든 항이 자연수인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N은 아무 말도 안 써도 뭐가 돼요? 자연수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식개수가 모자라면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고요. 약배수 추론으로도 당연히 흘러가겠죠. 왜냐면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우리가 자주 봤지만 곱하기 형태로 나오고 곱하기 형태로 나오면 약배수 추론으로 가요. 알겠어요? 또 여기서 한마디 더 붙일 수밖에 없는데 그저께 풀었으니까 토요일에 저녁에 가서 술을 먹으면서 또 풀었어요. 음주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문제도
약배수 추론으로 풀어가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냥 때릴 수도 있는데 그냥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실력이 잘 안 느니까 약배수 추론은 아이디어는 곱하기다 정도 생각하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문제예요. 이 문제가 당시에 저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고 지금도 되게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거의 모델처럼 외워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인데 첫째 항이 3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인 등차설 AN에 대하여 다음을 더했어요. 자, 여기서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MK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D에게쓰는 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분석할 게 많다고 하는 건 당연히 이 문제를 딱 보시면 뭐예요? 불균형이 느껴져야 되죠. 그쵸? 자, 다시 미지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원래? 보통은 식을 알려주니까 보통은 몇 개가 되냐면 2개고 식 2개의 문제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안 알려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미지수 3개, 식 3개 생각하시면 되고, 오케이? 자, 미지수가 지금 하나가 줄었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미지수 3개에서 이제 식이 하나 나왔다. 진짜 A가 30이라고. 자,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미지수가 2개고 이제 식이 2개 더 나오면 되는데 두 번째가 뭐야? 식이 하나 더 나왔죠. 식이 몇 개가 나왔어? 총 2개가 나온 상태죠. 정보가 뭐 어떤 사람은 정보라고 하더라고요. 정보 하나 정보가 2개가 있는 상황이 됐는데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네요. 이해돼요? 미지수 개수와 식이 몇 개가 돼? 2개가 되고요. 됐습니까? 불균형이 떴으므로 우리는 자연수 조건을 가지고 풀 거고요. 알겠어요? 당연히 M은 사실 당연히 자연수예요. 왜냐면 M은 뭐예요? 들어갔을 때 항에 번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M은 당연히 자연수인데 친절하게 또 자연수라고 줬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풀이를 풀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이점이죠.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상당히 그 표현에 의존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고민 별로 없이 이따가 할게요. 풀면 이따가 아니라 풀어드리면서 할게요. 자, 봅시다. 첫째 항이 30이 공차가 등차인 수열에 대해 너를 하래요. 졸라 괴롭네. 이거 뭐라고 해야 돼? SM 플러스 K 마이너스 SM 마이너스 1을 써갖고 막 계산을 해야지 라고 하시면 지식자랑 대회가 된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와 방향성이 굉장히 분명해야 돼요. 저는 굉장히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첫째 항이 3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D인 수열을 쓰겠습니다. 실제로. 이유 다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쟤를 쓰시면 되니까. 자, AN은요. 뭐가 돼요? 마이너스 DN에다가 플러스 30에다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1 넣으면 뭐가 돼야 돼? 있습니까? 제가 항상 하는 짓이죠? 알겠습니까? 자, 좋아요. 자, 그러면 AM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DM 플러스 30 플러스 D가 되고 A에 M 플러스 K 마이너스 D에 M 플러스 K 플러스 30 플러스 D가 돼요. 제가 지금 뭔 짓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뭘 구했어요? 맨 앞에 커맨드 있고 다 구한 거예요. 알겠니? 자, 2분의 그쵸? 맨 앞에 맨 뒤에 양보하고 싶어요. 그럼 알았어. 좋아. 아깝지만 그냥 할게. 뭐야? 2분의 n에 몇 개니? 그렇죠. 빼기 더하기 1이 바로 돼야 되죠. 그렇죠. 맞아요. k 플러스 1에다가 그렇죠. 2a 플러스네. 2a니까 첫 항이 am 아니냐? 어차피 해야 돼. 그렇지? 2a 플러스 집어넣어. 마이너스 2dm 플러스 60 플러스 2d가 됐네요. 맞죠? 아직 안 끝났는데? 플러스 n-1 n-1이잖아. n이 이거였지? 그렇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k 맞잖아. 얘들아 뭘 하는 건지 정도는 알지? 플러스 n-1 2a 플러스 n-1 d잖아. d 얼마래? 마이너스 d가 됐네. 됐냐? 다시 가세웠니? 자, 얘가 얼마래? 네가 0이다가 됐네. 됐니? 나는 이걸 일부러 썼다니까. 왜일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이상하다니까요. 존재죠. 왜였을까요? 미지수 개수가 식개수가 같지 않으므로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어 없어? 없어. 당연히 표현은 뭐가 돼? 이하, 이상 이런 표현이 나온다라는 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 B가 10인데 A 더하기 B의 최대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 A 더하기 B는 얼마냐 나오냐? 아니지. 이해하시지? 왜냐면 하나로 확정이 안 된다라는 거 아니야. 여러 개로 나오잖아.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원래 딱 하나 확정이 안 되고 구할 수 있는데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는 거지 정하는 게 여러 가지 복수로 나오잖아.
A 플러스 B를 K라고도 K 값의 총합을 구하라 했고 막 나오기도 하고 이러단 말이야.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이런 식의 상황에서는 이하나 이상이나 이런 식의 범위, 레인지로 나오거나, 오케이? 당연히 구할 수 없으니까 뭘 그냥 갖다 줬겠어? 존재한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져야 돼. 너는 뭐 하면 돼? 얘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뭐 할 수 있다? 0을 만드는 값이 있더라라는 얘기지. 이해하시겠어요? 얘가 0을 만드는 값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분석을 들어가시는 거야. 오케이? 이 0을 만든다면 분자가 만들었겠지. 분자에 누가 만들었겠냐? 너가 만들 수 있니? 너는 만들 수가 없죠. 왜요? K가 뭐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니까 네가 0이라는 뜻이네요. 얘가 0이었습니다 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얘가 0이었다는 거고요. 다시 정리해야겠네요. 마이너스 2dm 더하기 2d 마이너스 kd 플러스 60이 얼마였다? 0이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다시 이항하시고요. 자, 얘만 이항할게요. 이유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학을 해왔다면 계속 알 거예요. 2dm, 2d 마이너스 kd 뭐 하고 싶어? D로 묶고 싶지. 자, 이유는 D가 공통이라서 그거는 하나의 표면적 이유일 뿐이야. 목적적인 이유는 아니야. D가 공통이므로 묶습니다 라고 하면 알겠어. 알겠는데 그렇게 잘하진 않는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왜 묶지? 자, 이거 목적적이어야 된다니까. 자연수 추론으로 간다라고 했죠. 자연수 추론은 항상 뭐예요? 또는 뭘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와죠. 자연수 추론은 합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정수는 안 되잖아. 자연수는 합으로도 가능하지 않냐? 그지? 이러면 뭐야? 1부터 9까지, 9부터 10까지라고 합도 가능해. 그래서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좀 애매해. 근데 어쨌든 자연수 정수니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항상 뭘로 가? 이걸로 가. 정수 곱하기 정수는 뭘로 가? 정수로 가왔다고. 그치?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로 가왔고 이거를 다시 추론하시면 내가 뭐라고 했어? 항상 맨날 얘기하는 약배수 추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었냐?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뭘로 유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고배 형태로 유도하시는 게 제일 깔끔한 방식 아니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좋습니다. 끝나셨습니다. D의 개수를 물었어요. 게다가 D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자연수 뒤에겠어요. 체크하시면 돼. 자, D는 뭐가 돼야 돼? 자연수. 너 얼마부터야? 자연수라고 하면 또 뭘 떠올리라고? 머릿속에 뭐가 지나가면 된다? 1, 2, 3, 4가 진짜로 지나가면 된다라고 제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너가 1, 2, 3, 4가 지나가는 거야. 너 1 가능하지? 그럼 너는 뭐야? 60에 뭐면 돼? 약수이면 되니까 너의 레인지만 따주시면 돼요. 자, M도 뭐야? 자연수. K도 뭐야? 자연수. 다른 조건 붙었어? 안 붙었어? 아무것도 안 붙었네. 그치? 자, M은 뭐여야 돼? 1보다 크고 K도 1일 수도 있지. 맞니? 오케이, 이해돼? 자, EM 플러스 K가 당연히 뭐야? 마이너스 2보다 크겠지. 얘는 제일 작으면 얼마니까? 3이니까. 그치?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제일 작으면 3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도 얼마가 되는 거야? 1도 가능하지. 1부터 60까지의 약수랑 60부터 1까지의 약수가 다 가능한 상황이네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 답은 뭐예요? D는 60에 뭐가 돼? 약수의 개수가 되겠네. 얘가 1이 안 되면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1이 안 되면 얘가 60이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 그 체크해야 돼. 둘 다 체크하셔야 돼. M과 K를 가지고. 그리고 60이 약수니까 60은 45니까 비웃냐? 얘가 되는 거죠. 얼마야? 3 곱하기 2 곱하기 2로 총 몇 개? 12개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주 좋은 문제죠. 참 분석할 게 많아 보이죠. 존재를 물었다. 그러니까 뭐야? 이게 가능하라. 되는 걸 찾으라. 라는 거니까 여기서 다들 멘붕이 온다고. 왜 멘붕이 오지? 문자가 존나 많거든. 원래 문자가 많으면 존나 어려워 보인다고. 근데 그게 아니야. 너가 되면 된다는 거 아니야. 너가 되면 된다는 건데 우변이 0이잖아. 이렇게 줘야지 떨어낼 수 있어요. 뭐야? 넌 0이 안 되니까 네가 0. 이런 식으로 떨어낸 거죠. 그렇죠? 이 중에서 또 0 만드는 걸 찾으시는 건데 60이 따로 주어졌으니까 그렇잖아. 뭐 하면 되겠어? 60으로 이쪽으로 남겨놓고 곱하기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면 약배수 추론으로 흘러가면 되는 거고 뭐야? 네가 제한 조건들을 잘 보셔서 안 되는 숫자 있으면 그거만 빼시고 계산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